비온 뒤 맑게 갠 하늘. 해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밀점 톡톡 진행자 김종서입니다. 저는 해밀점 톡톡 PD이자 1일 진행자가 된 이예은입니다. 네, PD님이랑 진행하는 게 처음인데 네, 영광입니다. 네. 진행은 처음이라 되게 떨리는데 종서님만 믿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저를요? 네. 저보다 오래 하셨으니까. 아, 네네네. 저도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님, 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네. 혹시 집에 혼자 있어요? 네. 집에 혼자 있는데 화재 경보기가 울려요. 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뭐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경보기가 울리면 근데 이게 밖으로- 화재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몰라요. 오보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어쨌든 저 같은 시각장애인이든 보이는 분들이든 확인할 방법이 사실 없잖아요, 울리면.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밖으로 나가지 않을까. 아, 혼자 있어도 일단 혼자 있어도. 밖으로 나가서 네, 나가지 않을까. 이게 오보였어도 혼자 밖에 서 있어도 그냥 나간다 일단은. 아, 그쵸, 네. 맞아요. 그런 위급 상황에서는 사실 재난이 왔다는 건 알지만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제가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네네. 혹시 뭔가 관련된 서비스가 없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라고 있더라고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요. 네, 아시나요? 아니요, 저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뭔가요? 이 서비스는 네네. 이제 집 안에 네. 정보통신 장비들을 설치해가지고 뭔가 응급 상황, 화재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아. 119로 바로 연결이 되어서 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예요. 이렇게 화재 감지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화재 감지도 있고 화재 네. 감지를 포함해서 총 게이트웨이, 응급 호출기, 출입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이렇게 총 5개의 장비들이 있습니다. 식이나. 네. 맞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오늘은 이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영상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네. 이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그리고 촬영하는 저희들도 굉장히 유용한 그런 정보 드릴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거를 신청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신청 대상이 정해져 있긴 네. 해요. 신청 대상이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분들,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저도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추가로 사업의 대상자 기준을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부부 등 노인인 가구 및 조손 가구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관련된 구체적인 신청 대상은 네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앞서 말씀해주신 그런 기능들이 네. 화재 감지기 자체에 그런 기능이 있는 건지 화재 감지기는 화재만 감지를 하는 거고 네네. 이 감지된 신호들을 받는 게 게이트웨이라는 기기가 있어요. 게이트웨이요. 네, 게이트웨이. 네네. 네 가지의 뭐 화재 감지기, 출입문 감지, 활동량 감지 이런 신호들을 받아서 119로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게이트웨이라는 기계입니다. 게이트웨이라는 단어를 제가 지금 처음 들어봤는데 네. 혹시 뭐 이게 어떻게 생겼나요? 저도 이걸 찾아보면서 네네. 이런 이름 되게 생소하다고 그쵸. 느꼈는데 네. 사진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생소하진 않거든요. 이게 직육면체로 두껍게 생겼고 네. 그리고 태블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앞면은 태블릿처럼 터치스크린으로 조작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면 밑에 그 네. 터치스크린 밑에는 취소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오류 생겼을 때 뭐 119로 잘못 누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쵸, 그쵸. 이제 그럴 때 취소 버튼을 누를 수 있게 이거는 터치스크린 방식이 아니라 버튼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 윗면은 이제 가운데가 119 버튼, 네. 양쪽으로 생활 지원사들 연락처로 바로 전화가 가능한 전화 버튼, 그 다음에 전화 수신 버튼 네네네. 이렇게 있어서 터치스크린이 불편하신 분들도 충분히 필요한 기능들은 잘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터치스크린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살짝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주 터치스크린만 있는 게 아니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버튼들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그 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분들을 좀 더 배려해서 그 취소 버튼에 불빛이 나오게 하도록 했고 네. 그리고 음성인식 기능도 넣어서 살려줘! 라고 외치면은 이제 그 기계에서 119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굳이 이거를 수동으로 할 필요도 없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그렇네. 네, 이게 좋은데? 그래서 좀 네. 자동으로 감지해서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끔 119로 바로 연결을 하고 혹시라도 실수한다면 취소 버튼을 누르면 돼서 시각장애인 분들도 충분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가 동시에 있는 분들, 중복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제가 찾아봤을 때 뭔가 그런 내용은 없었지만 네. 청각장애인 분이시면 말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시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서 살려줘라는 인식 기능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윗면에 119 버튼을 누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버튼 위치를 기억해서 누르는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근데 보면 저는 굳이 어떤 응급 상황, 요 딱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나 다른 상황들이 생겼을 때도 이게 신고가 가능하다는 게 맞아요. 네,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이제 응급 호출기를 설치를 해서 응급 상황 시에 버튼을 누르거나 또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이게 할머니 댁에 있는데 화장실에 편하게 누를 수 있는 위치에 이게 배치되어 있어서 화장실에서 혹시라도 쓰러지시면 눌러서 응급 호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요즘에 혼자 사시는 분들, 뭐 자취하시는 분들이 자주 겪는 그 사고가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뭐 예를 들어 문고리가 망가져서 뭐 화장실 갇혔다. 근데 하필 뭐 요즘에야 핸드폰이 대중화 돼 있어서 많이 갖고 들어가긴 하지만 안 갖고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되게 그 소리를 질러도 못 들을 수도 있고. 맞아요. 네, 특히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곤란할 텐데 더군다나 이제 독거노인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은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뉴스에서도 이런 거 보면은 사망 사건 네, 나오기도 하니까 본인이 신청 대상이라면 이게 비용이 들지 않거든요. 또 안 드나요?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꼭 본인이 신청 대상이라면 아니면 주변에 신청 대상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들도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활동량 감지기라는 것도 있는데 활동량 감지기요? 네, 이는 움직임이나 심박, 호흡 상태 등을 체크해서 만약에 쓰러지시거나 이러면 응급관리 요원에게 전화가 가도록 하는 시스템이고 제가 찾아봤는데 네. 게이트웨이에 이게 있는 것 같아요. 활동량을 감지하는 기계는 게이트웨이에 있는 생활안심 센서와 활동량 감지기 2개가 있습니다. 2개 모두 움직임에 대해 관찰하며 생활안심 센서는 호흡, 심박 등도 체크합니다. 그래서 활동량이 거의 없는 수면 상태에서 유용하기 때문에 게이트웨이를 침대 근처로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네, 그래서 그쪽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이게 인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을 바라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시각장애인들 좀 쓰기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게 게이트웨이가 아까 말했다시피 직육면체에다가 좀 보통 어디 고정을 해두고 써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댁 같은 경우에는 거실 TV 옆에 배치를 해놨었고 보통은 침대 옆에 이걸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분들도 이 기계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어딘지 인식만 하면은 그렇겠다. 네. 방향만 집안에서 방향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출입 감지기가 있는데 이는 이제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이 열립니다, 닫힙니다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만 봤을 때는 다른 그런 기능들에 비해서 활용도가 좀 낮아 보이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저도 이름만 들었을 때는 이게 왜 필요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어쨌든 이 사람이 나갔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나갔다 들어오니까 이게 외출이 길어지면은 응급관리 요원이 안부 확인차 어디 외출 중이시냐 이런 연락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할머니 댁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있다고 했는데 네, 있으시다고. 저희 할머니 댁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혼자 사시기도 하고 집이 크니까 누가 들어오는지 혹시라도 할머니가 좀 방 안쪽에 계시면 이게 문이 열립니다 이러면 누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기능도 있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들어만 봤을 때 굉장히 아까부터 기능들이 되게 좋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저도 신청 가능하다는 게 맞아요. 저도 상시 보호 필요한 장애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의 이제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 신청 방법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센터나 아니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전화나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뭐 그렇게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전화 연결해가지고 신청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알려주실 테니까 한번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종선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되게 생소하지만 설명을 들으니까 만에 하나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기능이나 서비스 자체도 좋아서
그 다른 시각장애인 분들, 뭐 나아가서 다른 장애인 분들이나 노인 분들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신청 가능하다는 거. 맞아요. 돈도 네. 들지 않다는 거. 그렇죠. 신청 방법도 쉽습니다, 여러분. 네. 네. 신청 조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조금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비욘디 맑게긴 하늘. 해미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